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안내의사 조원장입니다. 김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수술은 언제 꼭 해야 할까요? 근골격계 수술. 아파서 수술할 때. 네. 또 그런 경우가 많죠. 병원에 갔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수술을 하자 그럴 때 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네.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거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의사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 과잉진료, 오진 이런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실제로 뭐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막 꼭 하자 그러시는 분은 사실 극소수겠죠. 의사 집단도 사람이 되게 많다 보니까 뭐 성직자나 뭐 목사님, 스님들도 아주 뭐 소수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의사 중에도 극소수는 사탄 들린 사람이 있다. 필요 없는 거를 막 푸시해서 하는 사람도 분명히 극소수 있을 거예요. 소수긴 하지만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수술을 첫 번째로 권유하는 이유는 거기가 수술을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나주곰탕집에 가서 요새 잘하는 거 뭐예요? 그러면 곰탕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술에 제일 자신 있고 이 사람을 수술로 낫게 해주겠다라는 컨셉으로 지어진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가시는 것 자체가 수술을 권유받을 확률이 제일 크죠. 저희 병원도 뭐 저희는 도수치료랑 주사치료니까 오셨을 때 뭐 도수치료나 주사치료가 제일 잘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겠죠. 그러니까 뭐 수술을 권하신다고 해서 이분이 필요 없는 수술을 권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다만 다른 치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있으신. 그쵸. 또 그런 걸 수도 있죠. 필요한 수술인데도 의심이 많은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예. 제가 요거를 좀 이번에 좀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아주 시급하게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는 동네 병원에서 잘 하기 싫어하는 수술들이. 그쵸. 예. 어쨌든 큰 병원에 가셔야 더 안전한 수술들. 총각을 다투는 예, 수술은 총각을 다투고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수술들은 동네 병원 수준에서 다룰 수 있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경추와 요추, 목이나 허리 하나로 묶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 어깨, 세 번째 무릎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네. 경추와 요추는 급하게 막 수술해야 되는 경우 뭐가 있겠어요? 못 움직일 때. 그렇죠. 못 움직일 때. 네. 못 움직이는 것 중에도 마비가 못 움직이는 거잖아. 중추신경계, 네. 척수 손상. 척수 손상 뭐 교통사고 빵 나거나 넘어져서 생기는 척수 손상. 당연히 큰 병원 가겠죠. 뭐 서서히 생기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안에서 종양이 있다거나 척수가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목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 안쪽에 척수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인대가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석회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다. 그 다음에 양팔, 양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 이러면은 경추 내에 인대 석회화로 인해서 되게 쉽게 다치거든요. 척수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척수가. 요추든 경추든. 소변 증상이 있다거나 뭐 대변이 뭐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힘이 빠지면서 감각이 이상하거나 이래도 척수 손상을 의심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뭐 충분히 다른 고전적인 치료를 했을 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는 척추신경병증이나 아니면 그런 척추관절작증. 얘는 조금만 걸었을 때도 다리가 막 터질 듯이 아파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뭐 주사나 다른 치료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러면 당연히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딱 다쳐서 하나의 디스크만 툭 튀어나온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끌지 말고 그냥 수술하는 게 낫습니다. 내 친구 딱 그 케이스. 허리가 갑자기 삑 했는데 다리가 후드롭이 이라고죠. 그 요추 4번 신경이 딱 눌려서 다른 데는 다 멀쩡해. 그거만 툭 튀어나왔어. 그럼 그거만 잘라주면 되게 회복 잘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만성 연세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안 좋아요. 그런 경우는 수술 범위도 크고 효과가 좀 좋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경험적으로 이 방사통은 수술로 해결이 잘 되는데 허리 통증은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허리 통증은 신경을 어떻게 해결을 한다 그러더라도 살을 이만큼 찍고 내려가면서 조그만 손상들이 또 생기고 관절 상태도 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는 수술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리의 방사통이나 뭐 다리 저림 이런 거는 수술로 뭐 해결될 수 있다. 페일드백 신드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수술을 한 다음에 허리가 막 더 아프고 이런 것도 있고. 무릎은 크게 손상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은 퇴행성 관절염. 젊은 사람들은 퇴행성 관절염 있는 경우 거의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인대 손상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딱
다치면 일단은 정형외과 병원에 가니까 수술 여부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전방 십자인대는 수술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방이나 측방인대는 수술을 안 하고 기다립니다. 이게 응급은 아니에요. 부기가 좀 빠지고 뭐 해결이 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고정기간이라던가 보조기 차는 기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이제 관절염의 경우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KL 그레이드 있잖아요. 펠그레노레스 그레이드 1, 2, 3, 4가 있는데 4의 경우 해결이 잘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 너무 아프다. 그리고 무릎 모양이 막 변했다. 안쪽이 이렇게 무너져서 오다리로 변했다. 이런 경우는 관절 치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다 치료를 받았는데도 여기서 저 냉장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러면은 사실은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안 받아본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수술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연세를 좀 고려해서 하는 거. 연세를 고려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찍 하면은 또 한 번 바꿔야 리비전 20년 후에 한번 바꿔야 되니까 수술을 하세요라고 뭐 가자마자 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선생님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가치관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새 걸로 갈면 편한데 왜 안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수술이란 게 쉽게 선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면이 있다. 어깨는 제 개인적으로는 퇴행성 변화, 퇴행성 손상에서 사실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질환은 아닌 것 같아요. 수술을 했을 때. 네. 수술을 하는 경우가 힘줄이 뭐 끊어지거나 슬랩이라고 해서 어깨에 그런 물렁뼈 같은 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깨 수술은 보통은 어떤 사람들에게 권하냐? 젊은 운동선수. 운동 능력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통증이나 그런 힘줄 같은 거에 손상이 있으면 수술을 합니다. 보통 고령의 나이가 많거나 운동선수인데 운동 능력이 막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기다려보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보존적인 치료 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어깨에 힘줄이 끊어졌을 때, 회전근이 끊어졌을 때 예후가 어떨 것이냐 보는 점수가 있어요. 달리의 스코어라고 해서 뭘 보는 거냐면 MRI를 찍어서 이게 얼마나 퇴행됐느냐. 힘줄이 끊어지고 나면 얘가 말려 올라가고 거기가 지방으로 바뀌는데 그 정도를 평가를 해서 50% 이상 돼 있으면 수술 후 예후가 안 좋다. 주변 근육도 많이 퇴행이 돼 있으면 수술 후 예후가 안 좋다. 많이 끌어올라가져 있으면 당겨서 붙여도 별로 효과가 안 좋다. 그런 게 좀 있고 어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조금 있다가 사실 통증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거는 나는 무릎이라고 생각해요. 해결되지 않는 무릎 통증 아니면 명확한 방사통, 하나의 디스크 이나 이런 때는 수술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수술의 레드 플래그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진짜 막 응급실에 삐용삐용 가야 되는 그거는 너무 단순하잖아. 그거를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레드 플래그는 네. 갑자기 마비가 왔을 때. 그 디스크 같은 거는 갑자기 마비가 오진 않아요. 천천히 힘이 빠지다가 나중에 알아차리지. 갑자기 뭐 양측 하지가 안 움직인다. 이러면은 척수 손상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 척추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척수 손상이니까 갑자기 생긴 마비 아니면 대소변 증상. 허리 통증, 생전 처음 느껴보는 통증 이런 것도 레드 플래그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건 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제일 확실한 거는 뭐 감각이 갑자기 이상해진다거나 마비가 생기는 거,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 척추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 운동 마비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디스크로 인한 것도 굳이 기다리실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풋드롭 같은 거 발이 안 올라가 발목이 안 올라가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비가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거의. 마비는 레드 플래그라고 보고 통증은 아닐 수 있다. 그렇지. 네. 무릎 같은 경우는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아닌데 이를테면은 지난주에 침을 맞았는데 무릎이 열감이 있으면서 붕붕 너무 아프다. 그런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형외과나 감염내과 입원해서 보시게 됩니다. 어깨도 비슷하겠죠. 관절 내에 어떤 내과적 문제, 감염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급하게 어떤 치료를 받아주셔야 되는 경우고 보통 이 통증의 경우는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실 다른 충분한 보존적인 치료를 한 이후에 선택을 해도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필요 없는 수술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다른 옵션이 있다. 기술적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해도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안내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